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주차 건강 콘텐츠 개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 원래는 좀 대면준 강의를 하려다가 갑자기 또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아무래도 저녁 시간대 오후 때라서 나른해서 줌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 듯 싶어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에 듣고 출석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뭐냐면 관광 컨텐츠 개발이 필요한 이유, 어떤 배경들 있겠죠? 그러다면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원론을 갖다 좀 다뤄볼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관광은 도대체 뭔가? 관광의 개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잡아보면서 관광의 종류를 들어가면서 관광의 개념을 잡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동기, 왜 여행을 떠나는지, 여행을 떠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관광상품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가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관광의 동기도 좀 파헤쳐 보면서 그 다음에 일단 관광의 종류들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 그것 좀 같이 보면서 이런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겠죠. 여행을 많이 가고 여행을 적게 가고 여행을 못 가고 여행을 안 가게 하고 이런 요인들도 우리 같이 살펴봐야 어떤 관광 상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인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런 컨텐츠를 우리가 찾았으면 그거를 갖다가 어느 지역에다가 적용을 시킬지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 컨텐츠를 이용한 상품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남을 것 같아서 동남아시아, 동남아 있죠. 그것은 대표적인 게 이제 미얀마, 지금 좀 시끄럽긴 한데 미얀마라든가 태국, 베트남, 그 다음에 라오스, 최근에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 여행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있는 관광 산업에 있는 관광 상품들은 어떤 것이 주제로 해서 어떤 컨텐츠들을 주로 해서 메인으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분석해 보는 시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텐츠는 뭐죠? 우리 저번 주 시간에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컨텐츠는 뭐다? 네, 왕이죠. 왕, 킹. 네, 컨텐츠는 왕이다. 컨텐츠만이 정말 지금 같은 이 시기에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각종 어디든지 컨텐츠도 나오죠. 문화 컨텐츠, 무슨 소프트웨어 컨텐츠 개발 합니다. 특히 TV에서는 우리 여행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일단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이 컨텐츠가 필요한지 우리가 컨텐츠 정의를 먼저 좀 봐가면서 볼까요? 그래서 전 컨텐츠란 뭘까? 가치가 있는 정보성 게시물을 갖다 우리는 컨텐츠라고 한다. 가치가 있다. 누구한테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컨텐츠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겠죠. 그 소비자들한테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 이런 가치가 있는 정보성 게시물을 갖다가 우리가 컨텐츠라고 그냥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결과는 충족을 시켜주는 거고 누군가에겐 도움을 준다라는 거고 누군가한테 어떤 재미를 제시해 주는 거죠.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 가치가 있다 없다가 바로 어떤 비즈니스, 특히 관광산업에 있어서의 성공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관광 상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하죠. 이 컨텐츠가 없다? 그럼 관광 상품도 의미가 없죠. 거의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또한 관광 컨텐츠들은 가지고 우리는 그 현재적 관광 소비자들과 어떤 잠재적인 관광 소비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결국에 뭔 얘기냐면 컨텐츠가 있으면 시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컨텐츠 전혀 없었던 시장이지만 컨텐츠를 우리가 개발해내고 컨텐츠를 찾아내고 그 컨텐츠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광 소비자들이 이제 잠재적 관광 소비자로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 컨텐츠는 업자 입장에서 관광 산업에서 종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품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지만은 시장을 또한 새롭게 창출해낸다라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컨텐츠의 개발된 배경 첫째가 뭐냐? 컨텐츠를 개발하는 이유들은 뭘까요? 일단
체제 하에서 자유경쟁 시대죠. 지금 현재 약 22,000여 개 여행사가 있습니다. 22,000개 여행사가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유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이건 일본에 비해서 잠깐 본다라면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의 시장이라면 일본은 1억 2천만 명의 시장이에요.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2배 큰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일본은 여행업계가 약 10,000개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2,000개. 그러면은 시장은 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오히려 더 여행사는 2배 많다면 자고로 우리는 일본보다 4배의 완전한 경쟁 체제에 있다라는 거죠. 즉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컨텐츠를 개발해서 상품을 개발해내서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또한 이 여행업계만 경쟁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호텔도 각자 여러분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다 보면 기획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호텔 내에서도 1박 2일, 2박 3일 이런 투어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팔아요. 반나절, 하프데이 투어, 풀데이 투어, 그렇죠?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호텔에서는 단 1박 2일, 2박 3일은 잘 안 만들어요. 왜냐면 자기네 호텔에서 못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들은 풀데이 투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니면 하프데이, 반나절 투어 같은 거 많이 개발해서 판매들을 하고 있죠. 그런 때부터 항공사도 가만히 안 있죠. 각종 항공사들도 상품을 만들어서 마치 판매합니다. 즉 비행기 표를 판매를 하게 될 경우 이 항공사들은 호텔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단한 그 하프데이라든가 아니면 다운타운 시티 투어 같은 시티 트립 같은 거 같이 연계해가지고 상품 판매를 하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공항에서부터 바로 호텔까지도 트랜스퍼를 갖다 책임져 주는 게 항공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 항공사들도 항공산업들도 관광 상품, 컨텐츠를 개발해서 상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많은 시장을 갖다 그 관광 시장을 침식하고 있죠. 또 이것만 있느냐? 지금 이 4차 산업 시대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 정말 무시무시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죠. 일반 개인 지금같이 초개인화 시대에서는 더군다나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그 역할이 엄청나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도 뭐라 그럴까요? 어떤 여행지를 갖다가 선정을 할 때 이제는 N본부, G본부, D본부 이런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다음 같은 데서 컨텐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의 안내를 받는 게 아니라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상대를 하게 되죠. 거기서 정보도 많이 얻게 되죠. 즉 그러면서 인해 가지고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많은 활약들도 펼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관광 산업은 수없이 많은 경쟁 체제이 완전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는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배경을 또 갖고 있죠. 두 번째로서는 아주 정말 다양해져가는 그 관광객들의 욕구들입니다. 변해가는 욕구.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가 꾸준히 변해가죠. 변해가면서 또한 그 여행 상품들이라든가 이런 거 선택하는 시장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대체제, 보완제, 소위 얘기해서 그러니까는 푸켓, 태국의 푸켓, 필리핀의 세부, 몰디브 이건 보통 대체제, 보완제로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따뜻한 난류가 흐르는 아름다운 바다. 에 있는 섬들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해드렸던 것들은 그럼 다 비슷비슷한 유형의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의 야자수, 에메랄드 빛깔, 비치, 하얀 그 산호가루가 형성된 에메랄드 빛깔의 비치들, 다음에 라치, 오두막 같은 커티지 같은 형성되어 있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내 줄 수 있는 유사한 섬들이죠. 이런 섬들, 근데 이런 대체제, 보완제들도 무척이나 많고 이러한 것에 따른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죠. 홀로 또 다른 단체들이 그다음에 요구 사항들이 너무나 다양해져가고 또한 그래도 짧아지고 또한 이 여행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 개별적으로는 여행은 마약과 같다라는 얘기도 더불어 합니다. 가셨던 분들도 계속 가시는 게 여행이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관광 상품을 구매하진 않죠. 요번에 세부 갔다 왔으면 다음엔 보라카이를 가고 싶어 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라면 태국의 푸켓이라든가 피피섬, 인도네시아의 발리섬, 그 다음에 인도양에 있는 몰디브섬, 그다음 좀 더 시간적인 저기가 된다면 칸쿤까지 달려가는 해변에 또 에게의 산토리니 이런 데도 계속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즉 여행객들은 동일한 상품을 구매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계속적으로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또 다른 상품, 또 다른 상품, 또 다른 상품, 그리고 일명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식으로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꾸준히 여행을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일한 상품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된 관광산업은 관광산업의 종사자로서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그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 여행 상품은, 관광 상품은 뭐죠? 무형의 서비스죠. 무형의 서비스로 완결체가 되죠. 이 무형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이 무형 서비스는 참 저기한 게 뭐냐면 얘가 없어요. 뭐가 없다? 네, 저작권과 특허권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건 뭐예요? 모방이 아주 쉽다라는 거죠. 모방이. 아까 얘기했듯이 약 22,000개의 여행업계와 그러니까 항공사, 호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꾸준히 따라오는 모방. 아무리 리딩 기업으로서 상품을 개발했다 손치 또 따라오게 된다면 결국엔 뭐예요? 상품이 생명의 주기가 되게 짧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상품의 생명 주기가 짧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사람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듯이 상품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초창기 그러다가 노년기로 넘어가듯이 이 상품도 죽어버립니다. 죽는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여행 상품은, 관광 상품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50년 전부터 가던 게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안 가는 사람 없죠. 또 가게 되죠. 그때는 상품은 사라지진 않지만 찾는 게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사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혼여행은 전부 다 어디로 갔다? 제주도로 갔죠. 그러나 90년대 중반서부터는 해외로 많이들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신혼여행은 그동안에는 한 90%가 제주도 갔다가 이제는 한 30% 정도로 떨어지죠. 없어지진 않지만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여행 상품은 점점 상품의 생명 주기는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이용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상품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서는 또 뭔가 해서 콘텐츠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콘텐츠 자체가 사업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이것도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이 콘텐츠를, 풍성한 콘텐츠를 돈을 내고 쓰려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누구나 당당히 월정액을 지불하고 컨텐츠를 갖다가 누리려고 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났죠. 이제는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당당하게 한 달에 10,000원이면 10,000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넷플릭스가 됐던 요즘에 뭐 SKT 개발했던 웨이브가 됐던 이런 데서 보면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미드라든가 이런 걸 다 돈을 내고 당당하게 자기가 돈을 내고 컨텐츠를 이용하는, 컨텐츠를 누리려는 고객들이, 또는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결국 컨텐츠 자체는 뭐다? 네, 돈을 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류 하지만 한류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게 수출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컨텐츠 수출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컨텐츠 자체가 사업이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꼭 상품보다도 꼭 상품을 이용해도 좋지만은 상품이 그 자체가 수익을 형성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을 하게 되고 남들이 따라올 수 있는 초창기에는 어떻습니까?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이 컨텐츠가 필요한 배경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 경쟁 체제 하에서 컨텐츠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쟁자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땅 찍고 헤엄치기 하는 장사하는 데가 어디예요? 담배죠, 담배. 담배는 전매청에서만 만들어내죠. 이건 국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건 경쟁이 없으니까 지금 물론 서양 담배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또 개념이 다른 거죠. 일단 국산 담배 자체적으로 항상 만들어내는 이 담배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항상 흑자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죠. 여튼 그 컨텐츠 새로운 남들이 일단은 따라오기 힘든 첫 번째 컨텐츠 만들자마자 뭘 진행을 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크로아티아 상품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현재는 대한항공이 전기 노선을 이제 띄우기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어느 모 기업체 한 군데에서만이 완전히 일반적인 상품은 300만 원대지만 거기서만 4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도
많이 다 팔리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독자적으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의 이유 중에 우리가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컨텐츠들은 그 TV에서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PD들이 이런 컨텐츠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해요. 보게 되면 1박 2일도 그렇고 이 다 여행을 관련된 여행과 먹방이죠. 먹는 거. 우리가 미각 투어 하듯이 이런 1박 2일 짠내 투어라든가 꽃보다 청춘 같은 이 꽃보다 청춘은 참 제가 고마워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꽃보다 청춘에서 어디를 갔다 온 적이 있었냐면 아이슬란드를 다녀온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저도 제 고객한테 이 아이슬란드를 고객들이 호기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얘를 통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 호기심이 갖고 있는 고객들한테 아이슬란드 상품 만들어서 2019년 여름에 다녀왔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본 거예요. 지구를 한 서너 바퀴 돌았는데 아이슬란드는 전 생각지도 않았던 나의 버킷리스트도 아니었는데 얼떨결에 TV에서 뭐 이런 컨텐츠를 활용한 드라마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호기심으로서 다녀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꽃보다 청춘이라는 드라마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그다음 꽃보다 할배라든가 그쵸? 이 꽃보다 누나인가요? 꽃보다 누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드라마들이 다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여행을 혹은 먹는 걸 관련돼서 전부 다 만드는 여행 콘텐츠를 이용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행 콘텐츠를 이용한 그 유튜브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많은 TV라든가 매체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많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 수익을 많이 내는 사례들도 되게 많죠. 특히 유튜브에서 보시게 되면 뭐 수십만 번, 뭐 수백만 번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이나 이런 것 됐으면 참 성공적인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경 그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 배경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째가 여행업자의 그 생존의 문제인 거죠. 관광업자들의 완전 경쟁 치하에서. 두 번째가 지속적인 그 고객들의 트렌드, 기후의 변화에 또 맞춰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없는 무형 서비스의 완결체로서 여행 상품의 어떤 짧은 생명 주기로 인해서 컨텐츠는 계속 기별을 필요로 하다. 그 다음에 컨텐츠 자체가 하나의 사업을 형성시켜주는 수익이 있다. 컨텐츠 이꼬르 곧 뭐다? 수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이용해서 남들이 아직 따라오지 못할 정도 수준의 컨텐츠를 잘 개발해서 그걸 이용한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또 고수익을 또 보장해 주기 때문에 많은 그 관광업계의 관광업자들의 종사자들은 컨텐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이제 원론적으로 관광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하게 되면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거, 원론적인 거 우리가 그거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광은 정확히 뭐냐? 일단 대표적으로 UNWTO가 어디 있다 그랬죠? 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UN 산하에 있는 월드 투어리즘 오거니제이션에서 정의 내린 거죠. 거주 국가를 떠나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 목적으로 외국에서 1박 이상 혹은 1년 이내 여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관광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1박 이상 1년 이내 이런 거 따지는 것 자체는 우리가 왜 여행을 왜 떠나느냐 이런 어떤 심리적인 거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차원에서 좀 따져본다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여행이 꼭 1년 이내에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2년 갈 수도 있는 거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왜 꼭 1박 2성을 해야 되나? 반나절 투어도 있고 하루 투어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통계 UNWTO에서는 이렇게 정해놨다. 근데 사실 이거는 통계를 좀 잡기 위해서 통계를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내린 정의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런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다.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관광 소비자가 자신의 어떤 행동을 관광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내가 가지는 느낌, 가지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그전 차원에서 관광을 저기를 내려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한다는 우리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고객의 마음 상태, 고객이 결국 원하는 거죠. 고객의 욕구를 채워주는, 고객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통계를 내기 위한 저런 정의를 내린 거는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 관광의 그 유사 개념으로서 그래도 좀 살펴본다라면 동양에서의 관광은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이제 중국의 역경에 보게 되면 광국지강 이용빈 우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관광이라는 말들이 나왔죠. 관광이라는 말이. 관광이란 왕의 기변으로 초청을 받아서 방문했을 때 봤은 그 나라의 빛을 보는 것이 이롭다라는 건데, 이 빛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 나라의 풍속, 관습, 문물제도, 즉 문화유산이죠. 전통적인 민속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거는 약간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자랑질을. 뭐냐면은 왕이 딱 주변 국가 기빈들을 초청해서 나 이만큼 잘 살아.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이 정도 있어. 너네들은 이런 거 있니? 막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자랑을 해서 프라이드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빚으로 표시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 나라의 풍속이라든가 어떤 관습, 문물, 어떤 제도들 이런 걸 갖다가 나타낼 때 처음으로 그때 관광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양정원에서의 관광은 뭐냐면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의, 다른 문화의 풍속, 관습, 문물, 어떤 그런 제도들을 갖다 보러 간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적인 의미에서 뭐 우리가 이제 또르나레라고 해가지고 뭐라 그래, 이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라틴어에서 유행이 됐다 해서 투어리즘이라고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에는 이동을 하는 상태, 어떤 형태, 행위, 이것이 바로 관광이다. 이렇게 관광의 어원을 그 정리를 하고 우리 다음으로 이제 관광의 동기를 알아볼까요? 자, 집 나가면 우리가 X 고생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일상을 떠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떠나고 싶어? 떠나고 싶은 이유가 왜 뭘까? 왜 우리는 일상을 탈출하고 싶죠?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나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니까, 아니면 너무나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떠나고 싶은 거죠. 일상을 떠나고 싶은 이유가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합니다. 처음엔 무언가를 벗어나고 싶은 건데 지쳤을 때,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지쳤을 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인간들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들에서 지쳤거나 어떤 힘들거나 어떤 스트레스가 할 일이 너무 많거나, 여러분들은 공부가 되겠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용돈도 벌어야 되고 알바에도 많이 지치고 이렇겠죠. 이렇게 지쳤을 때 우리는 탈출을 하고 싶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루하다라는 걸 느꼈을 때라는 거 합니다. 정말 지루하다라는 그 느낌, 너무나 권태로운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모든 두 가지 사항을, 지쳤거나 힘든 이런 상황, 혹은 너무나 지루하거나 권태롭기나 뭔가 자극이 있는 그런 것을 더 찾기 위해서, 지금 현 상황을 갖다 회피하기 위해서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긴장의 연속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어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직장인들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 즉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런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항상 거기에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여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발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이미지를 제가 여러분 창에 올려뒀듯이 이런 이미지를 보게 되면 당장 떠나고 싶죠. 훌훌 내가 여건만 형성이 된다라면 이렇게 떠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계도 가자. 이런 곳이라면 나는 내가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행복을 달성했기 때문에, 행복을 맛보고 있다라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관계 개선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싶고 이 현장에서 정말 쉬고 싶고 힐링을 갖고 싶은 이런 긴장에서 이제는 그만 탈출해야 되는, 그래서 긴장을 버리고 이제는 이완을 추구하는 욕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관광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은 이런 거죠. 너무나 단조로운 걸 지각하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겁니다. 인지를 하는 거죠. 지루하거나 권태로움, 벗어나고 싶은 욕구도 여기도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지루해 보이지 않나요? 이 사람들 정말 따분하고 정말 저게 무슨 삶인가, 답답한 걸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삶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이젠 정말 좀 나 자신의 내의 오감을 갖다 좀 활동하게, 액티브하게,
움직이게 하는 활동하고 싶은 이런 느낌을 만들게 갖고 싶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고 싶다. 액티브한 어떤 것들을 찾고 싶다. 나의 오감을 자극시켜주는. 그래서 각성을 추구하는 욕구를 갖다 찾아 우리는 떠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완을 추구하는 긴장을 버리는 긴장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완을 추구하는 정말 휴식 힐링을 찾고 싶어하는 정말 아무도 필요 없고 나 혼자 훌훌 떠나는 그렇지만 또한 또 다른 면에서는 나도 활동하고 싶은 액티브한 좀 각성을 추구하는 나의 오감을 자극하는 이러한 것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구들을 제대로 안다라면 거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뭐라 이런 동기를 제가 모티베이션들을 관광객들의 모티베이션 일상을 떠나려 하는 사람들의 동기나 욕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혁신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걸 찾아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걸 찾아낸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 컨텐츠를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기를 욕구를 우리가 잘 알아내야 그 트렌드를 잡아낸다라면 어떤 혁신적이고 정말 아까 컨텐츠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가치 있는 정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가 담긴 컨텐츠를 개발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광의 동기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왜 떠나는지를 먼저 우리는 파악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관광의 발전 요인을 비롯해서 이런 발전 요인을 비롯해 가지고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